네,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는 대박 수급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소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19%를 도달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또 이제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데 네네. 이제 좀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건지 아니면 내일 그 물량을 좀 확인하고 보내줘야 할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차 전지 쪽에 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마음고생을 좀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쉽게도 주가가 오를 때마다 좀 정리를 하고 계신데, 네. 그런 부분들 너무 좀 아쉽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모아가야 하나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공매도를 했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더 쇼커버링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수긍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 현대차라든가 지금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쏙쏙 이제 실적이 작년 실적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에 대한 네.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 올해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탑픽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탑픽 업체로서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일 오버행 이슈 있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믿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숟가락을 얹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연일 담고 있다는 점 안심하시면서 투자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대박 수급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 과연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네, 오늘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좀 작은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오, 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또 맞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 내일도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주 하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지가 좀 의아하거든요, 매니저님. 그렇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물론 삼성 SDS가 상당히 좀 매출이 증가되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삼성 SDI, 삼성 계열사의 이제 내용이고 그에 따른 또 LG CNS라든가 보게 되면 이제 IT를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다라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분명 또 중소형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는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사실 실적이 조금 잘 나와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본인님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물음표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매니저님. 그렇죠. 좀 움직임이 네. 인공지능이 좀 관심을 좀 보이면서 좀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렇죠. 소외됐었어요. 어떤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야말로 관심 가져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에서 4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NHN과 다우기술, 더존비즈온, 오비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짠 하고 나오죠? 네,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주의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아나운서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반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데. 제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엔 자리를 바꾸시죠. 네. 그럼 오비고 수급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고가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들쑥날쑥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의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관 쪽에선 계속해서
좀 매집을 최근 들어서는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우리가 투자의 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지금 11거래 연속 오비고를 담고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비고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는지 자료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뭐 자료를 보시면 중국 자동차 수출 추이가 보시면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102만 대,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0만 대,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만 대, 그리고 작년은 무려 311만 대를 보여주면서 네.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국 제품, 뭐 중국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그 중국 자동차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흐름들이 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얼마나 기술력이 하드웨어적으로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일본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하드웨어적으로는 현대차가 되었던 독일의 뭐 벤츠가 되었던 BMW가 되었던 그리고 뭐 일본의 토요타가 되었던 렉서스라든가 여러 프리미엄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술이 다들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 자동차도 하나의 또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드웨어 쪽은 좀 멀리하고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서 만드나 중국에서 만드나 일본에서 만드나 독일에서 만드나 다들 비슷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의 차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하드웨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참고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부품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더욱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게 되면 뭐 FSD 오토파일럿이라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은 분들도 있으시고 네. 실제 테슬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FSD라는 기능을 좀 좋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에는 이러한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들어가 있는데 서비스를 열기만 하면 돼요. 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또 돈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SD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9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좀 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월 구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동사에 만든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기술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3단계부터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3단계부터는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쪽에 주행을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고 있고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네. 3단계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3단계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또 도출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독일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미 3단계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3단계 등급을 작년에 허가를 좀 받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단계가 올해 가장 핫할 것, 3단계 레벨이 핫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4단계,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기술적인 장벽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CES가 이번에는 모터쇼와 거의 흡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소니와 혼다의 전기차 아필라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자, 뭐 지금 소니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준 적은 있었어요. 네. 보여준 적은 있었는데 실제 생산을 하지 않았죠. 최근에는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소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워크맨을 생각하시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게임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소니가 그만큼 IT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이런 업체랑 그리고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혼다랑 같이 이런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내 부분인데요. 운전대 앞으로 보면 디지털 콕픽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차량에 대한 뭐 내용들보다는 게임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어떤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정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비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에 보면 상반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후반기 정도에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레벨 3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EV9이 출시된 건 아니지만 EV9도 레벨 3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국내 자동차들도 지금 현재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비고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어떤가요, 매니저님? 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거의 매출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99.7%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비고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LG U 플러스에서 OTA 관련해서 현대차와 또 협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가 오비고에 작년에 또 투자를 했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비고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르노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국내에는 뭐 쌍용 자동차 쪽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좀 현대 기아차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비고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대박 수급주는 바로 오비고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최근에 매출과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화되고 있고요. 주가 또한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 한 11거래 연속 들어오면서 좀 상승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전고점만큼 좀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뭐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2만 원이 넘어가는 주가 움직임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1,000원대 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10,000원대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오비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면서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분명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자동차를 우리가 단순한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신 기기이자 전자 제품으로 인식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오비고의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종목보다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주 지켜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비고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바로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오비고였으니까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한번 유의해 보시고요. 자,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매니저님 방송 끝나고 또 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자,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부터 시작하니까 들어오시면 지금 오비고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오비고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 네. 외국인이 연일 견인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일도 좀 긍정적인 시장이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기대감에 네. 뭔가 이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그 FOMC에 대한 불안함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 저희도 꾸준히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